자,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군함 파견을 요구한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딱 5나라를 지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요. 한국이 왜 이 상황에 끌려 들어가게 됐는지 아세요? 기름 때문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거든요. 그 길목이 막혔으니 군함을 보내서 길을 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 사실 60년 된 파트너였거든요. 강남 한복판에 테헤란로가 있는 게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 60년 파트너 나라가 전쟁터가 됐고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우리한테 군함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한국과 이란 60년간의 우정의 역사. 때는 1962년입니다. 한국과 이란이 공식 수교를 맺었어요. 그리고 딱 10년 뒤인 19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숨은 주역이 등장합니다. 1970년대 중동 진출 과정에서 2만여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란 건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2만 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삼성전자 임직원 전체가 이란에 가서 일한 것과 비슷한 규모예요. 이 사람들이 벌어온 외화가 한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7년 두 나라가 우정의 상징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서울에는 테헤란로, 테헤란에는 서울로, 강남 한복판을 가르는 그 테헤란로가 바로 그때 생긴 겁니다. 이란 테헤란 시장이 직접 방한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이란은 한국이 처음으로 중동 건설에 진출한 나라이자 처음으로 교역을 시작한 중동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동 진출의 시작점이 이란이었던 거예요. 2013년 양국 교역량은 약 100억 달러에 이르렀어요. 한국의 주요 원유 공급국이자 핵심 수출 시장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중동 파트너, 그게 이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박살이 났을까요? 미국 제재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2018년이 분기점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어요. 그러자 한국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 편을 들 것이냐,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결과는요, 한국은 미국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란은 국내 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 이후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되면서 70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한국은행에 그대로 묶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란한테 기름값을 줬는데 그 돈을 미국 제재 때문에 이란이 못 가져가게 된 거예요. 이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2021년 1월 페르시아만에서 한국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정령 납포했습니다. 동결자금 해제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어요. 그 결과요. 2011년 174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 규모가 2022년에는 2억 달러로 추락했습니다. 10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한국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미국 말 들었을 뿐인데 60년 파트너와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입니다. 이 돈이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두 곳에 5년 동안 꼼짝없이 묶여 있었어요. 이란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선박납포, 국제중재소송 예고, 당요 거론까지요. 그러다 2023년 극적인 전환이 생겼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 맞교환을 합의하면서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의 70억 달러가 유로화로 전환되어 이란에 반환됐어요. 4년 3개월 만에 해결된 겁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되나 싶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회복될 찰나 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현지 시간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으로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및 기타 국가들이 해당 지역에 함선을 파견해달라.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각국은 그 해협을 관리해야 하며 미국은 이를 위해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쉽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기름 가져가는 길이잖아. 너희가 와서 지켜. 근데 이 작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의 드론과 대함 미사일 공격으로 이른바 죽음의 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박 하나가 지나려면 적어도 군함 2척이 필요하고 수천 명의 병력이 몇 달간 작전에 투입돼야 한다고요. 죽음의 상자, 이 표현이 전부를 말해줍니다. 각국 반응을 보면요. 중국은 적대 행위부터 중단하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고 영국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분쟁이 진정된 뒤에나 나서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은 미국이 안보를 보장하는 나라인 만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국내 정치적 반발 가능성 때문에 수락하기도 쉽지 않아요. 거절하기도 어렵고 수락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이 지금 가장 뜨거운 선택지 앞에 서 있어요. 군함 파견 보내면 뭐가 좋고 안 보내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 군함 파견 문제를 군사적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경제 결정이에요. 먼저 보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기름이 들어옵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고 금리 인하가 되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숨통이 트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방산협력이나 무역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길이 계속 막히게 됩니다. 비축유 200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유가는 계속 오르고 물가는 계속 뜁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다른 경제 협상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딱 한 줄로 정리하면요. 군함 파견 비용 대 기름값 급등 비용. 어느 쪽이 더 크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80만 배럴이에요. 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하루에 280만 달러, 연간 10억 달러가 추가로 나갑니다. 이미 유가가 35달러 이상 올랐어요. 직접 계산해보세요. 숫자가 다 말해줍니다. 기름은 있는데 들어오는 길이 막혔다. 한국에 지금 기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부 비축유와 민간 보유량을 합치면 약 200일치가 있어요. 7개월 가까이 됩니다. 넉넉하게 들리시죠? 근데 문제는요. 이 기름이 다 쓰이고 나면 새로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음식은 있어요. 근데 마트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 먹을 건 있어요. 다 먹고 나면요. 비축유는 소방서의 마지막 소화기 같은 겁니다. 한번 방출하면 끝이에요. 200일은 해법이 아니라 해법을 찾을 시간입니다. 우회로도 있긴 해요. UA, 이송유관, 사우디 홍해 우회, 오만 환적, 아프리카 희망봉 대우회. 근데 전문가들은 이것들을 다 합쳐도 호르무즈 전체 물동량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회 운임이 50에서 80% 폭등했어요. 기름값에 운임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열릴수록 한국 경제가 빨리 안정됩니다. 그게 군함 파견 논의의 진짜 배경이에요. 산업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이 원유 수급 문제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기업인 여천 NCC가 불가항력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 선언은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법적 조치예요. 나프타 공급 차질로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 겁니다. 에틸렌이 뭐냐면요, 플라스틱, 합성 섬유, 타이어 같은 생활 필수품의 기초 원료입니다. 이게 줄어들면 결국 생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항공업계도 비상입니다. 대한항공은 유가가 1달러만 올라도 연간 45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해요. 전쟁 전 70달러 선이던 유가가 지금 107달러를 넘었으니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졌습니다. 경유 원료 나프타의 54%를 중동에서 수입하는데 그 공급이 막혔거든요. 경유 오르면 화물차 기름값 오르고, 화물차 기름값 오르면 운송비 오르고, 운송비 오르면 밥상 물가 오릅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반도체도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특수가스 헬륨 공급에도 중동발 원자재 위기가 미치고 있거든요. 한국의 핵심 산업들이 지금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1962 연수교.
2만 명의 한국인 건설 근로자, 테헤란로와 서울로, 174억 달러의 교역, 70억 달러 동결자금 비극, 전쟁, 그리고 오늘 군함 파견 요구, 이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미국 편을 들었다가 이란과 관계가 망가졌고 이제 그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한테 군함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건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외교의 민낯이에요. 한국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이번 위기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는 지금도 강남 한복판을 달리고 있어요. 그 도로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두 나라의 60년 역사를 품고 있다는 걸 이번 위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무섭다고 눈 감는 게 아니라 알고 대비하는 게 진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 한국과 이란의 60년 관계 70억 달러 동결자금, 호르무즈 봉쇄, 비축유 200일. 이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에너지는 경제고, 경제는 외교이고, 외교는 결국 우리 일상입니다. 이걸 모르면 뉴스가 그냥 뉴스로 끝나요.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경제, 이제 그만. 지금까지 돈테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